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아들이 좋아했던 커리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아주 맛있게 먹는 두부 요리, 스크램블 두부를 같이 소개를 할 건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채식을 시작했을 때 저희 아들이 계란 한 판을 집에 싸들고 왔어요. 제가 좀 엄격한 엄마여가지고 계란도 집에서 요리를 안 해줬어요. 얼마나 나쁜 엄마인가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한테 보란 듯이 계란 한 판을 싸들머지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문을 탁 열고. 그래서 너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내가 해먹고 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막 주방을 늘어뜨려 놓고 계란을 요리를 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못쓸 짓을 했구나, 우리 아들한테.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두부를 강황가루를 입혀서 계란처럼 요리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선보여 드릴 건데 두부 스크램블 요리를 해줄 다음부터는 저희 아들이 계란을 먹지 않게 되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저희 아들은 되게 단순해요. 맛있다, 맛없다. 맛없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떠났다, 이거 맛없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앉아서 집중하면서 굉장히 잘 먹고 또 계속 식탁에 오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두부 스크램블과 커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요리인데요. 하나는 코코넛 커리, 그리고 하나는 두부로 만든 그 계란을 대용할 수 있는 스크램블 요리입니다. 먼저 두부 제가 좀 다듬을 거예요. 집에서 두부를 한 반모 정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부가 좀 이렇게 보통은 물기가 많아요. 그래서 두부 스크램블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식감을 꼬들꼬들하게 하는 게 맛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으깰 겁니다. 그런데 물기가 많은 것들은 미리 조금 물기를 빼주시면 좋아요. 으깰 때 이렇게 칼등으로 으깨시면은 잘 쉽게 으깨실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요리 잘하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켜보세요. 아이들 엄청 뿌듯해해요. 그리고 잊지 않으시는 거 칭찬 100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자기가 엄청난 것을 했다는 성취감을 느낀답니다. 자, 이렇게 으깨신 다음에요. 이거를 이제 물기를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짜셔도 좋지만 집에 면포나 거즈가 있으시면 거즈로 짜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쿠킹 이제 타올에 짜주시면 되는데요. 잘못하면 종이가 묻을 수가 있어서요. 살짝만 짜주셔도 돼요. 예, 그래도 물이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두부만 걸러낼 건데요. 그 사이에 불을 조금 올려놓고요. 오일로 이렇게 두부가 이제 좀 뽀솔뽀솔해졌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이제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에요. 저희가 왜 파스타 중에서 알리오 올리오 할 때 맨 처음에 올리브 오일에다가 마늘 슬라이스 갖고 향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두부 요리는 이제 제가 강황가루, 울금가루를 넣어서 그 색을 낼 건데, 그 전에 약간 더 향을 내기 위해서 마늘을 슬라이스해서 오일에 볶아줄 겁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팬에다가 오일을 얹혀서 약간 기름이 조금 온도가 익힐 때까지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늘을 오일에다 넣을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기름에 마늘이 이렇게 볶아지는 소리가 치직치직하고 들려요. 지금 이제 좀 들릴 건데, 그러면서 마늘 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두부를 넣을 거고요. 두부를 넣고 나서 요리가 되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다듬을 거예요. 요리를 할 때는 서두르시면 안 돼요. 요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똑같은 요리를 해도 요리가 맛이 없어요.
설리거나 너무 태우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리는 조금 무심한 듯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놓고 딴짓을 막 하다가 시간이 돼서 가서 뒤집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왜 초보 엄마들은 주로 그렇죠. 막 간당 태울까봐 여기 노심초사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리 맛이 안 나요. 이렇게 방치를 해둡니다. 그래서 약간 마늘 향이 나면서 마늘이 앞뒤로 조금 더 노릇해진다, 이때쯤 넣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향도 아주 기가 막히게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송이를 좀 썰어 볼게요. 자, 재료를 커팅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모든 재료들을 먹기 좋게 아주 작은 사이즈로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손님이 오셔서 조금 더 멋을 내고 싶다, 그럴 때는 조금 재료들을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두툼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송이나 그 두부나 사실 생으로도 다 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요리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 아주 마늘 향이 기가 막힙니다. 보통 이제 이태리 요리를 할 때 이 방울토마토는 6등분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은 3등분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늘이 아주 맛있게 흐르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넣어볼게요. 자, 남아져 있던 그런 그 수분들이 약간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꼬들꼬들해지면서 마늘은 또 약간 로스팅이 되면서 노릇해지고 아주 요 자체만으로도 냄새가 좋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강황가루를 넣어서 색을 좀 낼 거예요. 울금가루라고도 하는데, 이 강황은요, 어디에 좋냐면, 여러분들 요즘 장질환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장이 안 좋아서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하신다든지,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신다든지,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음식을 너무 가공식품이나 외식 위주로 드시거나 음식을 너무 차게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증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울금으로 음식을 하시면 장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면서 장 내부에 있는 그런 뭐 물질들, 안 좋은 균들을 얘가 표적세포처럼 탁탁 집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암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강황을 요리에 많이 응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아까 조금 맨 처음에 바싹 이렇게 센 불로 하다가 지금 약간 중불로 좀 줄인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재료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이제 조금 덜 익는 것들이 뭐 양송이, 그리고 요거는 완두콩이죠. 완두콩을 미리 삶아 놓은 거예요. 자, 양송이를 여러분이 조금 더 맛있게 요리를 하고 싶으시면은 조금 더 태우셔도 좋아요. 약간 굽는다는 느낌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두부 옆에 이렇게 두시고 약간 노릇하게 구우시면 돼요. 저는 지금 기름을 더 누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버섯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열을 가하면 여기서 수분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수분이 마르면서 얘가 더 쫀득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두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얘네들이 바삭하게 노릇해지니까 너무 수분에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름에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 책에서는 사실은 그 퀴노아가 없는데 제가 여기 퀴노아를 더해봤어요. 왜냐면 요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어서 이거를 샌드위치에다가 얹어서 그냥 오픈 샌드위치로 드셔도 굉장히 맛있고요. 또 계란 대용으로 뭐 아침이나 브런치로 드셔도 맛있는데 한 끼 식사로 할 때는 약간 더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퀴노아를 준비했습니다. 퀴노아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미네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성장기에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퀴노아가 들어가면 훨씬 영양식으로 좋습니다. 제가 퀴노아를 끓이시는 방법은요. 재료 분량의 한 3배 정도의 물을 부으세요. 재료가 만약에 많다 그러면 2배만으로도 충분한데요. 그래서 중불 정도로 익히셔서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이셔서 조금 있다가 끄신 다음에 이게 알갱이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된 다음에 불을 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은 채로 가만히 두시면 얘가 수분을 흡수해요. 수분을 흡수해서 그대로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로 요리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두부는 사실 좀 꼬들꼬들해도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바삭하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불 위에서 뭐 이렇게 오래 두는 거 타지 않습니다. 좀 약간의 노릇한 것도 맛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사실은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덮어놓으면 금방 익어요. 그래서 오늘은 뚜껑 없이 한번 해볼게요. 자, 토마토는 오일과 만나면 라이코펜의 그런 영양 성분들이 더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사실 생으로 먹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살짝 이렇게 요리할 때 익혀도 영양이 손실이 안 되고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힐 때 색이 완전히 파괴되게 익히면 안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양송이도 적당히 익었고요. 다른 재료들도 다 익었습니다. 자, 나는 요리 잘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리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정말 맨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너는 집에서 뭘 배워서 왔니? 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채식하고 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고수는 이제 토핑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맨 마지막에 그냥 토핑용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렇게 고수처럼 살아있는 허브류들은 불에 익히면 영양분도 파괴되고 맛도 상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플레이팅 할 때 위에다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소금 간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금 간을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소금 간이나 후추 간을 처음부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이 점점 짜져요. 그래서 소금 간은 맨 마지막에 조금만 하셔도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간하지 않아도 맛있답니다. 어쩜 이렇게 부드럽지? 어쩜 이렇게 맛있지?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다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휠휠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양송이는 요거보다 조금 더 익히셔도 괜찮아요. 노릇한 느낌이 들게 그렇게 익히셔도 되고 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 자, 요거를 써볼게요. 이 고수는 이파리째 그냥 토핑을 하셔도 맛있어요. 전혀 뭐 사이즈 상관없는데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엄마 나 고수향 싫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져줄 거예요. 다져주면은 어떤 게 있냐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엄마 이거 동남아 요리 같아. 엄마 우리 이거 무슨 태국 레스토랑에서 음식점에서 먹었던 요리 같아 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면 아이들은 되게 재미있어 해요. 예. 자, 요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을 거예요. 이제 고수를 이렇게 토핑을 해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옆에다 두시고 음식 드실 때 좀 더 곁들여서 드시게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왜 유명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유명 셰프들 요리한 걸 보면요. 이렇게만 담지 않고 막 뿌려요. 그래서 막 고춧가루가 이런 데도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흉내를 좀 내봤어요. 옆으로 좀 튀어나오게.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은 그 중에 이파리 하나나 2개 정도를 이렇게 떼서 맨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예.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 뭔가 그럴듯하게 요리를 한 것 같죠?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